이제 부도지 요약편 마고 이야기 강의도 한 2회 정도면은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부도지 본편 강의를 들어갈 거고요. 저번 시간에 임금 씨가 사해를 직접 배를 띄워서 선행을 하면서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로 성황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원당의 의미는 하늘에 마고 삼신께 제사를 올리는 제단이면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마고의 백성들에게 마고의 역사를, 천손의 역사를 가르치는 장소다. 그래서 요 뒤에 성황당 나무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 이것은 바로 마고 삼신께 제를 올리던 그 성스러운 장소였다. 그러면서 사해 제족에게 마고님의 축복받은 땅에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상과 작과 칠색보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칠색보옥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선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면은 당군 조선, 고우 조선을 옛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군 왕군께서는 임금 씨는 매년 10월에 조선제를 지냈는데, 우리가 음력 10월 3일 날 개천절 천재지는거하고 똑같죠? 네, 똑같죠. 추술 가을 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 1년 동안 무탈하게 사해 백성들이 잘 지낸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3일 전. 네. 10월 3일 전에. 사해 제족이 모두 지방 토산물을 바쳤는데 자기 지역에서 나는 제일 좋은 걸 바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고대의 천재 지내는 제사상에 보니까 개고기가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에서 좀 그 인간으로 환생하기 직전의 동물이라 그래서 금기시에서 그런 거를 뿐이지, 고대에는 우리 민족이 뭐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라 그러면은 그 개고기도 진상을 했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개고기는 아직도 잘 못 먹겠더라고요. 개를 길러서 그런지, 애완견 때문에 그런지. 토산, 이렇게 토산물을 바쳤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원죄, 오미의 변에 대하여 반성하게, 다시는 우리가 다른 생명을 강제로 취해서 천성을 성실하지 않겠다 하고 조상의恩공에 보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송축하기를, 고기와 양을 희생으로 조제에 받들어 올리니, 조선제에 받들어 올리니, 음력 10월에 오미의 피를 신선하게 하여 세상 모든 사람의 재앙을 그치게 하네.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오미의 변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을 억제시키고 또 교훈을 주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행사, 그것을 조선제라고 했다. 곧 제물의 피에 손가락을 꽂아 생명을 성찬하게 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만물이 평등할진데 어떻게 인간이 다른 생명을 취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느냐. 또 땅에 피를 부어 기름공을 보답하니, 이는 희생으로서 대신 오미의 잘못을 보상하여 재앙을 먹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희생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희생제를 행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라마단 희생제. 이것은 틀림없이 이 조선제의 유습입니다. 하는 행위가 똑같아요. 양의 목을 잘라서 피를 벽에다 뿌리면서 뭘 합니까? 인간의 원죄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바라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근데 이게 후대 이집트 라바단 희생전도 바로 조선제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들은 오미의 별을 일으키는 백소 즉 지소의 후손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후대로 갈수록 일부에서는 인신공양 등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진짜 마구님 천벌을 받아 죽을. 실제로 특정 종교 집단에서는 아직도 어린 소녀들을 인신공양하는 그런 요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림자 정보 뭐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도제에 보면 명쾌하게 나옵니다. 당군 조선 때에 있었던 조선제 요섭이다. 자, 오미의 변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 민족과 우리 민족이 도저히 하나로 될 수 없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중국 민족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한족이라고 하죠. 요의 후손들과 우리 민족하고는 절대로 같이 합하지 못하고 지금도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삔 요임금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어쩌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 자, 도요가 요임금이 도요는 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임금이 천산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천산삼인은 다 알죠? 천산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에 기련산맥도 이게 천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련산 남쪽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여기 천산산맥은 바로 여기를 수학로가 있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도요가 천산 남쪽에 있었는데 왜? 한인시대, 한웅시대 초기까지 전부 다 여기로 나옵니다. 간격이. 부도에서 1차 출생한 사람들의 후예로 부도가 바로 밝고 한한 땅. 그러면 저기 당군조선이 당군왕국의 통치하기 바로 그 초기에 부도에서 공부하고 1차로 출생한 사람들의 후예가 요임금이라는 부도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리 공부를 잘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요는 수리에 능하지 않아서 일을 잘 못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그냥 좀 학습이 부진한 학생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하늘의 수리, 천수를 잘 몰랐던 도요가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 제왕을 자처하며 폭세무민하는 짓을 꾸미기 시작을 했어요. 요가 부도의 천수를 잘 몰랐던 요가 잘못된 오행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임금씨의 현장이자 특사이기도 했던 소부와 허유가 찾아가서 어찌하여 부도의 역을 버리고 네 스스로 폭세무민하는 인간의 도를 세우려 하느냐 꾸짖으니까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도요가. 근데 소부와 허유의 고사는 제가 부도지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가 소부와 허유 현자를 찾아가서 나와 같이 힘을 합쳐서 진짜 태평성대 이런 나라를 건국 잘 일으키자고 하니까 소부와 허유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그냥 소를 끌고 가가지고 촥 상류 가서 물을 넣어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저런 더러운 요의 그런 잘못된 저런 얘기를 들은 기를 씻은 물에 내 망아지를 물을 먹일 수 없다. 그 고사의 주인공이 바로 당군조선의 현자로 나온다고. 그러니 당군왕금이 사해 순행을 나가 부도를 잠깐 나간 사이에 이 요가 부도를 습격을 했어요.
요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기원전 2357년부터 2284년까지 있었다. 기원전 2333년에 당군조선이 건국이 됐잖아요. 그때 당군조선의 부도에 대항을 해서 당도를 만들고 부도를 습격한 장군인이 요임금인 거예요. 지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그 부도를 지키던 묘족이, 그래서 치우한웅의 시조를, 치우한웅의 백성들이 묘족으로 나온다니까요. 삼묘라고 나와요. 저 삼묘는 여기서도 출발한다고 나와요. 천선에서도 출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동서북에 삼방으로 흩어졌다. 묘는 황궁시의 묘. 황궁시 어디 있었습니까? 천산삼락에 있었잖아요. 천산섬이야. 그 땅은 수인씨의 고향에 있어요. 누구? 황궁시의 장자 수인씨. 여가 부도 땅을 놔도 구주로 놔도 국이라 하고 서서로 중앙에 사는 제왕이라 칭하며 당도를 세워 부도와 대립을 하였습니다. 야,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도의 법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냥. 응? 그래서 이게 요가 만들었던 당도가 이게 지금 산서성 태원 쪽으로 나와요. 나중에 수는 그 아래쪽으로 나오고. 응? 그러면 이때 당시에 태산에 부도가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 산 옆에 종남산에 부도가 있거나. 이 부도에 대항을 한 거죠. 대항을 한 거죠. 당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임금 도당시라고 되어 있죠. 탄서성 태원으로 되어 있죠. 요 평양 인분 있는 점은 손인거. 그 허부와 소유의 고사가 있는 기상공신 고사가 있는 곳이 바로 요 아래. 밑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평화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라서 나가는 바로 여기에 기산이 있고요. 기산. 여기에 당도입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당군조선에 진안을 이끌고 사만을 이끌고 계셨던 당군왕후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도요는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부문과 요 부문,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그 부문 아시죠? 명협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요 두 가지만 보고 명협, 역초라고도 하는데 보름까지는 날마다 입이 하나씩 나고 보름 후부터 입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작은 달에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렸다고 한다. 부문과 명협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신에 계시하여 그것으로 역을 만들고 천부의 이치를 폐하여 부도의 역을 버리니 이가 마고대성 오미의 변 이후 인간 세상 두 번째 가장 큰 변이었다. 인세 제2차지 대변이라고 합니다. 도요는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 혹세고민하여 제왕을 자처하며 백성들에 군림하여 평등한 인간 세상에 최초로 계급을 만드는 무서운 죄를 지은 장군 왕과 백성을 만든 언제요? 4300년 전. 그래서 이 요의 후손들이 한족화가 됐어요.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난 5000년 동안 계속 노력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민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공존을 못해. 왜? 여기에 후손들이에요. 봐요. 당군왕건이 걱정을 하여 수인씨의 후손 요소씨와 수인씨의 후손 요소씨와 이 수인씨는 황궁시의 장자 아닙니까? 12,000년 전에 그 아들 유순 요소씨의 아들 첫째 아들이 순임금이에요.
중국 사마천사기 오제 봄기에 보면 아버지는 매미이고 어머니는 계모로 나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장군 조선의 수인씨의 호선 유소씨의 첫 번째 아들. 유소씨와 유선으로 하여금 한부와 권사 등 이 고조선 시대의 특사, 마법의 역사를 전파하는 사람들 100사람을 인설하고 가서 도요가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 그랬더니 도요가 예 하기만 하고 따라갔던 순임금을 꼬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첫 번째 딸 아황을 줬는데도 순임금이 덜 넘어왔어. 그랬더니만 둘째 딸까지 순임금한테 주니까 순임금이 유선이 도요의 게임에 홀라당 넘어간 거야. 그래 뭐라고 보도지에 써있어 있느냐? 도요의 게임에 빠져 요의 두 딸 아항과 여영을 밀치하고 어리석게 요에부터 협조하고 끝내 부도의 현자를 죽이며 모족을 순임금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 저놈을 어떻게 저 두 놈을 그냥 두겠냐 말이야. 그래서 유서씨가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 있어라. 이게 순임금 자기 아들 보고 첫째 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알고도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나 용서를 할 수 없다. 이게 무효율법의 사조를 그냥 해놓은 거라고. 둘째 아들 유상과 권사에게 명을 내려 병사를 이끌고 순임금을 공격하여 당도를 없애버리고 결국은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요는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육패 중에 병사를 하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요수는 창호에 들에서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는 우. 그게 왜냐면은 원래 이 요의 제위를 순이 있는 게 아니고 우임금의 아버지가 치수를 잘못해가지고 순이 그 우임금의 아버지를 죽여버렸다고요. 그래서 창호의 들에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는 우가 후일에 이 우임금 밑에 이놈도 죽어요.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몰래 취한 두 아내 아한과 여영은 동정호 인근 상속가에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해버렸어요. 이게 저번주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요 순이 부도를 공격하니 어떻게 단군 왕군께서 둘째 아들 유상과 권사에 명을 내려서 병사를 이끌고 가니 요 우임금이 나도 부도의 뜻을 따르겠다 하면서 같이 공격을 하니 쫓겨가다가 창호의 들판에 잡혀서 순임금이 죽어요. 그런데 중국 역사에는 서남이를 정벌 하러 갔다가 전장에서 전사한 걸로 나와. 그리고 전사에서 아비가 죽으니 두 딸 아함과 연영은 아비가 죽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나 하고 상속가에 몸을 던져서 동정의 상속가에 몸을 던져서 자결하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두 마누라를 데리고 가다가 그냥 추격군이 오니까 일 버려두고 혼자 도망간 거예요. 병사들하고. 그러니까 아함과 여영이 아니 저런 놈을 믿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 상속가의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합니다. 역사가 정반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부터 우리가 엉망이네. 엉망이네. 그때는 있는 것 같아. 아니 다 월안에 다 죽잖아. 그러니 그 원대로 순수 다르게. 그 봐요. 중국에서는 순임금이 남쪽 묘족을 정벌하다 전쟁터에서 죽으니 두처 아한과 여영이 상속가의 몸을 던져 남편을 따라 자결을 했다고. 이는 거짓말이다. 요순의 태평성대도 없고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 내용이 부도지에 어마어마하게 쓰여져 있어요. 신라 초기에도 그러니까 도탄에 빠진 백성과 눈이 먼 한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게 막 너무나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한족과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족은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려고 하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게 거짓의 역사나 모조리 다 밝혀져요. 그래서 부도지가 무서운 역사죠. 5분 쉬었다가 오전 선생님 강의 듣고 또 청문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